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학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타민, 영양 전문가로서의 학문적인 바탕을 갖출 수 있도록 합시다. 바이타민에 대한 식품 영양적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타민은 크게 수용성, 지용성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이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수용성이라는 내용은 물과 물에 녹는다, 물 숫자, 용해된다, 녹는다, 그러니까 물에 녹을 수 있는 바이타민, 기름에 녹을 수 있는 바이타민. 자, 물과 기름은 서로 상당히 성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과 친화력이 있냐, 기름과 친화력이 있느냐. 자, 크게 나눠서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걸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물에는 용해되기 어렵지만은 지방에 용해되기 쉽습니다. 또한 유기용매에 용해되기가 쉽습니다. 크게 나눠서 바이타민 B, C군이 수용성, 나머지 바이타민 A, D, E, K 지용성 타입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필요성이 어떻게 되느냐? 수용성은 그 저장할 수 있는 바이타민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래서 매일 필요한 양만큼 요구된다. 지용성은 매일 공급은 불필요할 수 있다. 크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내 흡수는 수용성 타입은 쉽고 빠릅니다. 그러나 지용성 타입은 흡수가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성으로서는 수용성 타입은 바이타민 B12, 코발아민 그럽니다. 코발트를 포함하고 있어서 코발아민을 제외하고는 저장성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필요량 이상은 배설되어 버린다. 그 다음 지용성 타입은 특히 이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바이타민 A와 E는 예외적입니다. 그 다음 독성은 일반적으로 수용성은 심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나 지용성에 특히 바이타민 A와 D는 과량 저장이 되었다면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구체로서 수용성 타입은 없습니다. 지용성 타입은 전구체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바이타민도 있습니다. 조리 시에 수용성 경우에 물로 조리를 한다면 손실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용성은 기름에 녹아서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 바이타민 종류별로 이름과 구조식, 그리고 생리작용, 성질, 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반복 학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복 학습을 위해서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 다시 언급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바이타민 B의 B1, 티아민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티아 혹은 사이올, 티아 그러면은 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퍼, 황. 자, 여기에 황이 보이죠. 그래서 함황 물질이다. 황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타민이다. 보시면은
이와 같이 황을 포함하고 질소, 알코올기, 아민기, 육각고리에도 질소 자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물과 친화력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걸 구조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B2 리보플라빈이라고 합니다. 자, 리보플라빈 보시면은 이 알코올기, 질소, 키톤기, 알코올기 많이 가지고 있죠. 자, 플라빈 FAD, FADH2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B3 니코틴산 혹은 나이아신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육각고리의 질소를 가지고 있는 헤테로고리에 COOH 카복실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NADH 들어보셨죠? 우리 에너지 대사에서도 나옵니다. 바이타민 B5 판토텐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판토텐산. 자, 당질 지질 대사 코엔자임 A, 조효소 A 관여되어 있습니다. B6 피리독신. 자, 피리독신. B7 바이오틴 혹은 비오틴. 비오틴, 바이오틴도 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B9 엽산 포릭 애시드라고 이름을 부르는 바이타민입니다. 자, 생리작용은 한 번 더 언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12 코발아민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여기 CO 코발트가 이와 같이 햄 구조에 코발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 다음 바이타민 C 아스코르브산. 자, 아스코르브산. 바이타민, 자, 여기까지가 수용성 타입. 이제 지용성 타입. 바이타민 A, 레티놀. 바이타민 D, 칼시페롤. 바이타민 E, 토코페롤. 바이타민 K, 메나티온. 그 다음 필수 지방산을 바이타민 F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정도로 하시고,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바이타민 종류와 이름, 조효소, 자, 생리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타민 B1 티아민. 자, 조효소는 TPP,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 TPP. 어디? 탈탄산 반응. 그의 카복실산의 탈카복실화 반응. 탈탄산 반응을 에 필요한 조효소의 구성 성분이다. 바이타민 B2 리보플라빈. 자, FAD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플라빈 모노뉴클레오타이드. FAD FMN. 자, 이와 같은 조효소에서 나옵니다. 산화하는 반응. 다음 B3 나이아신 역시 NAD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포스페이트. NADH NADPH 조효소 이름. 산화하는 반응에 관여되는 조효소입니다. 바이타민 B5 판토텐산. 자, 코엔자임 A, 조효소 A 혹은 아실 캐리어 프로테인에서 ACP, 아세틸기 운반체 혹은 아실기 전달 반응의 운반체의 조효소입니다. 바이타민 B6 피리독신, PLP 피리독살 포스페이트 약자입니다. 아미노기 전달 반응의 조효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미노기 전달 반응은 결국엔 단백질 대사와 적혈구 생성 등에 꼭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그 다음 바이타민 B7 바이오틴 CO2 전달 반응의 조효소 바이오틴, 비오틴, B9 엽산, 포릭 애시드, THF 테트라하이드로포레이트 약자입니다. 단일 탄소 단위 운반체, 메칠기를 운반한다든지 메테닐기를 운반한다든지 탄소 하나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조효소 구성 성분입니다. THF 기억하시고, 바이타민 B12 시아노코발아민, 코발트를 포함하고 있는 아민입니다. 아데노실 코발아민, 메칠 코발아민. 자, 이와 같이 메칠기 전달 반응 조효소 구성 성분, 다시 말해서 핵산이나 단백질 대사, 적혈구 성숙에 꼭 필요한 바이타민입니다. 그리고 리포산이 있습니다. 리포산 아실기 운반체입니다. 운반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지용성 바이타민 A, 다른 말로 레티놀, 우리 시각, 우리 눈과 관련된 시각회로, 그 다음 상피세포 분화에 관여합니다. 아스코르브산 바이타민 C, 항산화제, 산화억제제, 다른 말로 환원제 역할입니다. 콜라겐 혹은 콜라겐 합성, 철흡수 촉진 등 생리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타민 D, 칼스페롤, 칼슘 대사 관여합니다. 바이타민 E, 토코페롤, 항산화 기능입니다. 바이타민 K, 메나티온, 혈액 응고, 뼈 석회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020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이 어떻게 자료를 얻어서 필요한 우리 바이타민의 각각의 이 필요량이 얼마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각 필요량을, 평균 필요량이 무엇이냐, 자, 약자로는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평균 필요량, EAR 약자로 쓸 겁니다. 자, 이건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정하는데, 자, 평균 필요량이 여기에 얻어졌습니다. 자, 이 평균 필요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양 섭취량을 조사를 했어요. 그 일일 영양 필요량을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의 필요량을 쭉 조사를 해봤는데, 자, 여기에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평균 필요량이라고 구했습니다. 자, 중앙값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평균 필요량은 중앙값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필요량이 실제로 이 사람들은 많이 충분히 섭취했지만은, 자, 이쪽에서는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한 사람이 50%, 많이 섭취한 사람도 50%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섭취량의 평균 필요량은, 자, 여기에 해당되는, 자, 값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데이터를 얻을 때 평균 필요량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 또 표준 편차 값을 우리가 구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 2배를 더한 값을, 자, 2배를 더한 값을 우리가 권장 섭취량이라고, 이 섭취량을 자, 구했습니다. 이 평균 필요량에 이 표준 편차 2배를 더한 값이 권장 섭취량입니다. 자, recommended intake RI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권장 섭취량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느냐? 약 통계적으로 일일 섭취 평균 필요량을 자, 섭취한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 값이 약 얼마 정도 되겠느냐? 만약에 권장 섭취량만큼을 섭취를 했다면은 부족하지 않는 이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가 50%고 여기는 몇 퍼센트 되겠느냐? 97.5% 나옵니다. 그 다음 충분 섭취량은 이제 글자 그대로 자, 영양소 섭취 수준이 권장 섭취량보다 이렇게 더 많았어요. 자, 이 충분 섭취량 값을 구했는데 이 충분 섭취량은 어떨 때 구하냐 하면은 이와 같이 앞쪽에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을 구할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자, 이럴 경우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 섭취량을 기준으로 설정한 값입니다. 통계에 의한 값은 아닙니다. 이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을 구할 수가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한 섭취량을 충분 섭취량을 우리가 구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 섭취량을 설정을 하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인체에 만약에 어떤 나쁜 영향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한 섭취량을 최대 영양 섭취 수준을 상한 섭취량으로 우리가 정하자. 자, 충분 섭취량은 글자 그대로 통계적인 데이터이기보다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영양 섭취량을 토대로 우리가 충분 섭취량을 구하고, 상한 섭취량은 인체에 어떤 유해한 영향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상한 섭취량을 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체 상한 섭취량 이상은 가능하다면은 더 이상 드신다는 것은 이 과다한 어떤 위험 부담에 노출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장 섭취량이 밝혀지면 좋고, 권장 섭취량이 없다면은 뭐 충분 섭취량 아니면은 위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면은 상한 섭취량을 정합니다. 자, 이렇게 정한 결과가 이겁니다. 자, 바이타민 중에 우선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바이타민을 살펴봅시다. 자, 상한 섭취량은요, 보시다시피 바이타민 ADE, 자, 바이타민 ADE, 바이타민 C, 그러니까 ADEC, 나이아신,
바이타민 B3, 피리독신 B6, 엽산 B9, 369, 바이타민 B369. 자, 이것이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다. 여러분, 바이타민 C가 이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자, 바이타민 C 일단은 상한 섭취량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다.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나이아신은 한번 보세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다 설정되어 있어요. 충분 섭취량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에까지 설정되어 있어요. 놀랍죠? 자, 나이아신 이외에는 이제 평균 권장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데 충분 섭취량까지 설정된 부분은 없어요. 자, 충분 섭취량 설정된 바이타민이 바이타민 D, E, K, 나이아신, 판토텐산, 바이오틴입니다. 자, 상한 섭취량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 충분 섭취량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바이타민 A, C, B1, B2, B3, B6, 9, B12까지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자,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 모두 설정되어 있는 바이타민은 무엇이냐? 지금 다 설정되어 있는 바이타민은 뭐냐? 나이아신입니다. 바이타민 B3. 다음,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바이타민은, 자,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바이타민은 뭐냐? 자, 바이타민 B6, 피리독신, B9, 엽산, 바이타민 C, 아스코르브산. 됐습니까? 다음, 충분 섭취량만 설정되어 있는 바이타민은 무엇이냐? 충분 섭취량만 설정되어 있는 바이타민 K, 판토텐산, 바이오틴.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바이타민을 모두 적으세요. 바이타민 A, C, D, E, B3, 나이아신, B6, 피리독신, B9, 엽산.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바이타민 몇 가지 바이타민에 관여된 반응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바이타민, 자, B1,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 그랬습니다. TPP. 여기 보이죠?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 TPP. 어디에? 피루부산 탈탄산 반응입니다. 자, 이것이 피루부산입니다. CH3CO, COOH. 자, 여기에 마그네슘 이온이 필요하고 리포산, 그 다음 FAD 필요해서 코엔자임 A, 아세틸 코A 만들어지고 NADH 만들어지는 피루부산 탈탄산 CO2가 빠졌죠. 자, 이 부분이
제거되는 탈탄산 반응입니다. 아세틸 코에이가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 이 티아민 피로인산 TPP 물질이 바로 이겁니다. 티아민 보이죠? 인산, 피로인산 보이죠? 그 다음 엽산 구조입니다. 자, 엽산 물질 구조. 코발아민, 바이타민 B12, 코발아민 구조입니다. 그다음 바이타민 C가 자, 이 물질입니다. 번호 탄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2번, 3번의 알코올기에 자, 여기에 요 수소가 다른 물질을 산화 방지 혹은 환원을 시켜줄 수 있는 이 수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환원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온화된 아스코르브산, 그 다음 아스코르빌 라디칼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다이하이드로 아스코르브산. 자, 이걸 산화형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환원형이라고 해요. 환원형이 아스코르브산이고 남을 환원시키고 자기 자신은 이와 같이 산화형이 되어버립니다. 자, 산화형으로 되어가지고 이 산화형 디하이드로 아스코르브산은 이와 같이 가수분해로 고리가 열려지고 나서 이와 같이 2,3-다이키토 L-그루콘산을 거쳐서 분해를 합니다. 여기에 옥살산염이나 트레온산염 등으로 분해가 되는데, 옥살산염이 만약에 칼슘과 결합되면은 칼슘 옥살레이트 해서 물의 거의 불용성의 어떤 결석을 만들어내는 원인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타민 C를 고용량으로 드실 경우 자,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용성 바이타민, 자, 결핍 증세, 과잉 시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용성 바이타민, 지용성 바이타민. 자, 이것으로 바이타민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중간에 여러분들 잠시 세워가면서 중간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만들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